안녕하세요. 오늘은 세포 소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포막의 기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이라는 거는 펜이 빨간색으로 바꿔서 세포 바깥의 환경과 세포 사이의 물질 교환을 조절해주는 역할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세포 내와 세포 외부의 경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세포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의 구조와 기능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각 소기관의 역할, 형태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소기관들을 간단하게 보고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세포막에 대한 설명도 있고 핵,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중심체가 있고 동물세포에 이렇게 각각의 소기관에 대한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춰보시도록 하고요. 여기 식물세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세포 쪽에도 이제 각 소기관들이 배치가 그림으로 나타나 있고요. 여기 미토콘드리아, 세포 골격, 리소좀 등등등 각각의 소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소기관의 역할, 그리고 형태, 위치 등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중에서 동물에만 있는 구조는 바로 이 6번 중심체입니다. 중심체는 동물에서만 관찰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리소좀 같은 경우에도 동물에서만 관찰되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식물에서만 관찰되는 구조도 존재하죠. 여기에서 10번 액포 같은 경우에는 식물에서만 관찰되는 구조고요. 엽록체 역시 식물에서만 관찰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세포벽 역시 식물에서만 관찰되는 구조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36페이지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소기관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공부해 볼 소기관은 핵인데요. 핵은 이제 세포에서 가장 크고 뚜렷하게 보이는 세포 소기관이고요. 구형이며 세포 하나에 한 개씩 일반적으로 들어있게 됩니다. 겉은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이 핵 속에 DNA 그리고 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핵막 같은 경우에는요, 이중막 구조입니다. 그리고 소포체막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이중막 구조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핵막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이걸 핵공이라고 하고요. 핵공에는 핵과 세포질 사이에 물질을 이동하는 이동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DNA는 히스톤이라는 단백질과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DNA와 히스톤 간의 관계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런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DNA는 선형의 실이라고 한다면 이 히스톤은 실이 감길 수 있는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뭘 잘못한 실패가 아니라요. 실이 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 핵 속에는 인이 한 개 이상 있고, 이는 rRNA의 합성 장소라고 하는데, 이 rRNA가 뭐냐? 바로
리보솜 단백질과 함께 리보솜 단위체를 구성하는 그런 RNA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리보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핵의 구조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죠. 그 중에서 이 인이라는 거는 뭐 특별하게 따로 만들어진 구조는 아니고요. 그냥 그 물질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진하게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핵막은 이렇게 외막과 내막의 이중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인지질 이중층이 세포막의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중층과 이중막은 반드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외막과 내막을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이 외막은 지금 두 층의 인지질이 이렇게 외막을 구성하고 있죠. 자, 이걸 보고 이중층이라고 합니다. 내막 역시 인지질이 이중층 구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핵막은 그 이중층 두 개가 있는 외막과 내막이 이렇게 섞여 있는 이중막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막이 두 개가 있다 해서 이걸 보고 이중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층과 이중막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자, 알겠죠? 그리고 책에 왼쪽에 보면 DNA는 핵에만 존재할까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이 DNA는 핵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에도 DNA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를 공부해 보면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7페이지 두 번째 보혈 소기관은 바로 리보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보솜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단백질을 합성하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리보솜은 아까 그 인에서 합성되던 rRNA와 그리고 단백질로 이루어진 작은 알갱이 모양이에요. 그리고 얘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리보솜이 존재하는 위치는 소포체에 결합되어 있거나 세포질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요. 역할은 그 DNA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입니다. 즉 이 단백질 합성이라는 것의 의미는 아미노산끼리 결합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생님이 또 AA라고 썼죠. 이게 아미노 액시드, 즉 아미노산을 뜻하고요. 앞으로 이제 아미노산을 선생님이 표시할 때는 그냥 소문자 AA로 적으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보솜에서 이렇게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데요. 이 단백질들 중에 소포체에 붙어있는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은 세포막을 구성하기도 하고 세포 밖으로 분비되기도 합니다. 주로. 그리고 세포질에 흩어져 있는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은요. 다른 세포 내의 다른 소기관에서 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단백질이 가는 위치가 차이점이 있죠. 여기 보면 리보솜은 이렇게 두 개의 단위체 두 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큰 단위체와 작은 단위체로 구성되는데요. 이 큰 단위체 역시 아까 선생님 이야기했죠? 이 큰 단위체도 rRNA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작은 단위체 역시 rR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RNA입니다. 그래서 두 단위체가 만나면 본격적인 리보솜 단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 아시겠죠? 다음 볼 소기관은 소포체입니다. 소포체는 특징이 내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물질 수송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소포체막은 단일막이에요. 핵막과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차이점 잘 알아야 됩니다. 핵막 같은 경우에는 이중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소포체는 핵막과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막이라는 점. 차이점 꼭 알아야 되고요. 이 소포체는 리보솜이 붙어 있으면 거친면 소포체라고 하고요. 리보솜이 붙어 있지 않은 소포체를 매끈면 소포체라고 합니다. 먼저 거친면 소포체의 경우에는요, 리보솜이 결합되어 있으면서 이 단백질을 가공해요. 사용할 수 있는 단백질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가공해서 소포체 막의 일부로 둘러싸서 운반 소낭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추후에 더 자세히 공부할 때 이야기를 해 드릴 거고요. 일단 이 내용만 알고 계세요. 반면에 매끈면 소포체의 경우에는 인지질과 스테로이드의 합성, 그리고 독성 물질의 해독, 그리고 칼슘 이온의 저장 등의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소포체가 발달한 세포들은 이렇게 거친면 소포체의 경우에는 이제 분비작용이 활발한 세포들에서 많이 이제 발달을 해 있고요. 매끈면 소포체 같은 경우에는 해독작용하는 이런 간세포나 부신 겉질세포 등에서 발달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볼 세포 소기관은 골지체인데요. 골지체는 단일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시스테나가 쌓여있는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스테나라는 구조는 골지체나 소포체 일부에서 볼 수 있는 이 납작한 주머니 모양의 이런 구조를 시스테나라고 합니다. 시스테나. 그런데 골지체와 소포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골지체의 시스테나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형태가 조금 다르다는 것. 그리고 이 골지체의 역할은 소포체에서 수송한 단백질과 지질을 가공한 후 세포의 다른 곳으로 수송 혹은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이동 경로를 보면요. 이제 소포체에서 아까 소낭을 만든다 했죠. 이 소낭이 골지체 막과 결합하면서 단백질이 골지체 안으로 전달됩니다. 즉, 여기에 있는 소포체에서 운반돼 온 소낭이요. 이렇게 골지체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골지체 안에서 가공되고 다시 가공되고 이동하면서 가공을 거쳐서 이렇게 골지체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다시 소낭의 형태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골지체 막의 일부로 둘러싸 운반 소낭을 만든 후 운반 소낭이 이제 골지체에서 떨어져 나와서 세포 막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들은 세포 밖으로 분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골지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화샘, 내분비샘 세포처럼 분비작용이 활발한 세포에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생각해 보기에 단백질 합성과 분비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책 내용을 읽고 핵 속의 D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 분비되는 이 과정을 세포 속인과 연관지어 보도록 해 보십시오. 알겠죠?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